이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3편까지는 기본적 준비 태세를 설명했으며 나머지 10편은 승리를 위한 작전 및 용병수를 구사해 놓았습니다. 병법이 되었든 처세술이 되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본을 반드시 우주의 섭리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곧 그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 세상은 미흡한 점이 많아 우주의 섭리를 지키려 하면 인간이 문제가 되고 또 인간을 따르면 우주의 섭리가 문제가 되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강의를 잘 듣고 또 우주의 섭리에 어긋남이 없는 길을 선택한다면 지구는 차츰 진화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원래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우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 세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손자도 말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깊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중요한 건 우주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핵, 그리고 축, 그리고 울타리를 갖추어야 그 존재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말하며 또 축은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그 존재의 경계를 말하며 이렇게 경계가 갖추어져야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어딘가 핵이 있죠.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지구도. 그리고 축이라는 건 뭐예요? 기울어져서 축을 향해서 우리가 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울타리는 뭐예요? 우리 지구 동그란 이 겉 형태가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게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경계. 지금 이 마이크의 울타리는 이 가생의 이게 마이크의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도 핵이 있어요. 그리고 축을 향해서 얘는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축이에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핵과 축과 그리고 울타리를 갖춰줘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병법으로 설명하면은 핵은 곧 그 단체의 지도자요, 책임자, 지도자요. 축은 활동 범위, 그 지도자의 활동 범위. 그리고 울타리는 그 단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을 갖춘다는 것은 그 중심을 향해 일치 단결한다는 뜻이고, 인간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할 때 이 충자가 글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심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을 향한 마음이 곧 충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충성하라 할 때가 그 지도자 핵을 향해서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재하려면은 핵을 향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으면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도자는 울타리라고 하는 영역을 지키며, 지도자가 할 일이, 핵이 할 일이 뭐냐면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영역을 지키며 또 충성된 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섭리는 곧 핵, 축, 그리고 울타리입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우주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이 반으로 나뉘어져 나라인지 집단인지 모를 북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은 지도자가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무슨 저 집집마다 다 자기 사진을 안 붙여놔요. 이상한 사진 붙여놓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밤낮 그 커다란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꽃 갖다가 저기 하고 그런 충성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이북의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죽든지. 저 마식령 스키장에 가는 것도 2년 만에 만들었대요. 그 추운 그 산을 뭐 기계가 가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무슨 굴착기 가서 푸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인간이 사람 손으로다가 다 만들었어요. 저렇게. 한마디로 핵만 있고 축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집단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능력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북한은 지도자가 자신만을 위하다 보니 백성들의 눈과 귀는 아예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충성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북은 데모도 없잖아요. 왜 데모가 없느냐?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막아놔가지고. 거기도 어른들은 하지 않을까? 어른 없어요. 우리 인간의 원래 평균 나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13세입니다. 13세. 그러니까 내 책상에 단추 있다. 소문도 날아간다. 내 건 더 튼튼한 거 있다. 이러고 지금 싸우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애들 싸울 때 그러는 거죠. 우리 아빠가 더 세다. 우리 아빠가 더 세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 똑같아요. 북한과 같은 지도자 위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금 지부는 정해진 지도자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북과 같은 나라는 많습니다. 태국도 이북과 같은 나라예요. 거기도 온 데 가면 왕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북하고 틀리죠.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 자유롭게 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도 하고. 쟤네들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비행기 타고 보면 탈북입니다. 그게. 예.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북한의 어리석은 민중은 무엇이 잘못인지 그 잘잘못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 어른들은 왜 모르나? 몰라요. 눈, 귀가 다 가려졌기 때문에 몰라요. 뭔지. 우리 인간은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어른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른이고 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넓은 세상에 가서 많은 걸 봐라. 그럼 그런 걸 보고 느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다른 지역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활 수준은 아마 짐승보다 조금 못할 겁니다. 예. 때문에 짐승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나라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이 상관없어요. 왜 어른들이 저렇게 사나? 그럼 어른이나 애 하나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럼 이북은 그런데 옛날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렇게 이북 같지는 않아요. 저런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 나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건 정말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통일은 하고 싶지만 저건 보존해야 돼요. 왜냐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 그냥 남겨두는 게 좋아요. 교육을 위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옛날에는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A 나라가 되었든지 또 B 나라가 되었든지 별 상관이 없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꾸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도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손자도 뭐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고 뭐 가르쳤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라야 뭐 말이 같은 말이면은 이북하고 우리도 말이 같잖아요. 말이 같은 말이면은 그게 뭐 초나라면 어떻고 오나라면 어떻고 고나라면 어떻고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지도자가 없었다면, 중국에 지도자가 없었다면 세상은 하나가 되어 모두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꼭 어느 나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 체계가 없으면 지구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없이 몇백 국가가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영역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없이 하나가처럼 되면은 핵이 없는 세상이 되어 우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핵은 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지도자는 과연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핵, 즉 지도자가 할 일은 먼저 그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라는 그 우리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또 저 이북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하여튼 그걸 지켜야 돼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울타리를 확고부동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 문제가 아니라 사는 내 이 땅덩어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제정해 사회 질서를 확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살기 좋은 이유는 이와 같은 사회 질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바깥에 나가도 물론 가끔씩 가다가 보면 뭐 엉뚱한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치안이라는 상태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북은 더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북은 원래 그 지도자가 그게 테러리스트예요. 예. 그냥 말한 대로 총 다 쏴서 죽여버려요. 또 여러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쏴요. 그걸 총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지도자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내실을 부강하게 키우고 또 외적으로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켜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은 곧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얘 자체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야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썩은 물이 말라서 없어지듯이 흐르는 물은 계속 있지만, 물로 존재하지만 썩은 물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어느 특정인만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 훌륭한 이북이라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도적으로다가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악수만 했다 그러면 접견자라 그래가지고 출세해야지, 또 출신 성분이라는 거 나누지, 어떻게 성분이 됐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한 건지 비과학적으로 한 건지 뭐 분석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분 좋은 건 뭐 좋은 건 다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쓸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저쪽이나 우리나 전부 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 자체는 똑똑한 건데 완전히 저기는 뭐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예. 탈북할 게 아니라 지네가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통일됩니다. 예.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저지랄 떨고 있어요. 예. 민주주의는 대중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군주주의보다는 훨씬 발전된 듯 보이지만 이 대중이 변변치 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욕망이 강한 후보가 어리석은 대중을 매도해서 정권을 장악하면 그 뒤로 세상은 자기 뜻대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했다 하는 과정을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있으면 있는 겁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요번에 평창 올림픽 경기장이 어떤 형태 모양인지 아십니까? 경기장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오각형. 만약에 그 오각형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지금 오각형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죽었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식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여러분들 손자 시대 때 그때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오각형으로 지어왔다. 처음부터 이건 지구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위대한 민족도 그렇게 소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잘 몰라요. 다른 나라 가면 다 역사가 있어요. 언제 때부터 시작했고, 하다못해 저 일본만 가도 그 사람들은 우리 희조가 몇천 년 전부터 1300년 대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어느 지점에서 살았다 이거까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어디서부터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주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고인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그 고인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한 10,000년 이상 된 것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으로 알고 있어요. 고인돌은 한 10,000년 이상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5,000년이에요. 그럼 그 5,000년 전에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디서 또 내려왔나? 우리는 우리 걸 너무 몰라요. 물론 그 외정시대 때를 통해서 많이 말살시켜 버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점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얕봐요. 우리 자신이 남의 걸 막 좋아하고 남의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것 자체를 발전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 강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구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도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정말 우리는 한편 생각하면 그래서 뛰어난 인물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명 같은 건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걸 막 연구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좋은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방자유기 같은 것은 방자유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릇? 노쇠 그릇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안에는 세균이 죽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밥도 따뜻하게 보존되지. 물론 단점이 있다면 무겁다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또 괜히 그 양재기가 서양에서 올라오니까 알루미늄으로 전부 다 바꾸치겠어요. 방자유기 같은 거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서양 것들은 어딘가가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건 나쁜 게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김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온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좋은 걸 모르고 괜히 남의 거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집 저 집 전부 다 가면 전부 다 온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뜻해요. 또 우리나라는 원래 이 땅 기운이 강합니다. 땅 기운이 강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내가 한 3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잠깐 그 사람들이 많이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조사했었어요. 조사들이 에이 그러면 안 된다. 니네 빨리빨리 해서 니네 실수가 많다. 아니 이건 실수 물론 그렇다. 빨리빨리 하면 실수가 많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이 앞으로는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인터넷 같은 거 무지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일본 가서 살아보세요. 답답해요. 카나다 가보세요. 아예 되지도 않아요. 땅덩어리 넓은 나라는. 우린 그래도 코딱지난 나라에서 뽀글뽀글 살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일본 사람들이 기술 문제하고 틀려요. 우리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 가서 뭐 한번 주문해 보세요. 나중에 이게 왜 왔나 싶어요. 나중에 누가 주문했냐? 이러면 내가 주문했어. 잊어버렸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좋은 걸 이제 우리는 발굴해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남의 밑구멍에 들어가서 밤낮 침범이나 당해. 예. 제대로 한번 침범해본 적도 없고. 예. 한국이라는 이름을 바꾸든가 한심할 한자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예. 자, 그렇다면 올바른 지도자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은 시계편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계편이라는 것은 곧 임전태세를 뜻합니다. 그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임전태세를. 이와 같은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세를 통해서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기세가 가면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세라는 것은 이 세상 눈치를 보며 눌려 살지 말고 사람이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세가 있어요. 빨리빨리니까 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 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손무를 알아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자서입니다. 오자서. 오자서가 사람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아니에요. 이 오자서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지만 초나라에서 이 오자서 아버지가 아마 그 태자를 교육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함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이 전부 다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오자서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로 망명 온 것입니다. 물론 오자서는 손무를 대동해서 초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초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예. 때문에 오자서는 이 손무를 설득해서 그 오자서도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이걸 갖고 오자서가 손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무를 설득해서 오나라의 왕 함녀에게 그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함녀라는 사람은 이 손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도 하고 또 그를 테스트해볼 목적으로 자신의 애첩, 사랑하는 첩 두 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해서 궁안의 궁녀 180명을 통솔해보라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여자들 시켜봐라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밤낮 무슨 사랑 싸움이나 하고 또 성추행 이런 거나 하던 여자들이 뭘 싸우겠어요. 예. 그런데 손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함녀한테 먼저 병권을 달라 그런 거예요. 병권을 주면은 왕도 병권을 주면은 자기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병권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함녀가 병권을 준다고 해서 칼을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애첩을 한 사람씩 대장을 세워가지고 뭐 동편 서편 만들어서 90명씩 180명이죠. 나누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녀들이라 얘네들이 아는 게 그 성추행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애들이라 손무가 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깔깔대면서 장난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오른쪽으로도 도는 애, 왼쪽으로 도는 애, 또 틀렸다고 깔깔 웃는 애, 서로 보고서 웃는 애. 그래서 그걸 한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다가. 그래서 손무는 그 잘못을 너희들이 대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못한 것이다. 그래서 대장 목을 잘라버렸어요. 쳐버렸어요. 칼로. 함녀가 보는 앞에서 목을 탁 칼로 베어버렸어요. 둘 다. 베어가지고서 창에다가 꼽아가지고 앞에다 탁 세워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애첩의 목이 깃발에 꽂아서 맨 앞에 세우니까 그때부터 궁녀들은 왼쪽으로 조그맣게만 말해도 저 끝에 내려가서 착착 이게 목숨인 것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무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궁녀들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함녀는 그를 애첩 둘 죽인 거는 가슴 아파서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그를 군사 총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손무가 두 애첩을 죽인 것은 바로 기세이며 이 기세예요. 그 기세를 보고 얘네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손자가 소관으로 이분은 말 안 했어. 오른쪽으로 돌아 하고 생각하면 텔레파시로 움직였어. 이건 약간 내가 좀 과장한 겁니다. 그 기세에 따라 궁녀들은 모두 움직였던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회사나 가정 역시 기세를 통해서 움직여야 세상은 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세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또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세와 실력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인간사의 모든 폐단을 극복하고 기세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기세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세가 있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세를 통해서 바라봐야지 핵심을 알 수 있고 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세가 없이 보면은 들리는 대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은 기세가 사업도 일으키는 겁니다. 아셨죠? 기세가 없이 아무리 좋은 걸 보고선 배운다고 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멀리 있는 궁녀들이 손자가 맨 처음에는 우양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엔 우양우 이렇게 하면 착착.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안다는 것은 실력은 될 수 있으나,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면 실력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기세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이지 기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세를 갖고 공부한 사람은 틀려요. 처음부터. 아셨죠? 또 기세를 갖춘 자가 아는 것은 공부를 하여 아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기세를 통해서 하면은 기감이 작동을 해요. 그러나 기세가 아니고 그냥 몸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은 오간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눈, 귀, 코가. 기세를 갖춘 자의 알미란 현실에 필요한 것이며 또 현실을 위해서 쓰이지만 공부를 하여 습득한 알은 그 알미 자신의 세계이며 자신은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면 못 가요. 기세로 가는 사람은 가다가 틀려도 돼요. 자기 지금 부산을 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방향이 좀 이상하다. 그럼 바꿔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걸 통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 아는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 틀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를 통해서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기세를 갖춘 자의 알미란 이렇게 현실에 필요한 것이며 또 현실을 위해서 쓰지만 공부를 하여 습득한 알은 그 알미 자기 세계이며 자신은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고 암 속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들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 암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걸 파헤칠 능력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걸 지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착할 선과 또 강할 강이 있다면 우주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어디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선택할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우주는 강을 택합니다. 내가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둘이 싸웠어.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어. 그럼 우주는 누구 편 들어요? 강한 편 듭니다. 예. 요 얘기를 또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오해가 또 많아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을 보존해줘야지. 이런 말은 우주한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우주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순한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늑대가 나타나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양들은 많아. 그리고 늑대는 뭐 한 2마리가 나타났어. 그래도 잡아먹는 건 늑대고 잡아먹히는 건 양입니다. 그리고 양 중에서도 그나마 다리에 힘이 센 놈은 도망가. 근데 다리에 힘이 약한 놈은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한 양은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힘이 나오기 위한 메커니즘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능동력.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작용에 영향을 받고 사는 수동력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 우주를 움직이는 능동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세상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수동력이고 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능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을 능동력으로 살 것인지 수동력으로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성공이라는 건 능동력이 하는 것 같아요? 수동력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수동력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대통령 아들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줄을 잘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수동력이에요. 수동력이지만 지심이 아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동력이 꼭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세는 능동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틀림없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폴레옹은 손자병법을 항상 손에 쥐고 살았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이라는 항상 손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결국 패한 것입니다. 진 거예요. 이 말은 손자병법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뜻이며 또 나폴레옹은 능동력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끝내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동력을 터득한 로스차일드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워털루에서 제거시켜버렸어요. 세상을 움직인 사람 가운데 가장 기세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디오게네스 같은 위인도 있었지만 업적을 통해서 평가하면 알렉산더가 가장 뛰어납니다. 디오게네스라고는 아세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시절에 그 통나무속원에서 살던 그 꽃제비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기세가 센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왕인데 그 통나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통나무 안에서 사니까 이제 거기 대왕님께서 일어나라 이러면 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대왕님께서 계세요? 그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내려갔어요. 말에서 내려가서 계십니까? 이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빼꼼 쳐들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부하들이 칼로 다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놔둬라.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버릇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햇빛 가린다고 비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보다 차라리 기세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나 또 링컨, 미국의 링컨, 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서산대사 같은 분들도 모두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순신 장군은 배 13척이라고 했지만 또 나머지 11척은 다 도망가고 한 척이 가가지고 7배를 수백 척을 물속에다 빠뜨렸습니다. 기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나? 싸움이 안 되죠. 안 되지만 기세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서산대사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도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10년 전에 이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자꾸 그 당시엔 불교가 좀 힘이 없어서 일국 선생을 찾아가서 왕한테다가 10만 대군을 키우게 하셔. 좀 당신이 좀 가서 얘기하셔. 그러니까 일국이도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3번 상소했어요. 10만 대군을 키우자고. 응? 그렇게 선조. 벌써 선하잖아, 이름이. 이 선조가. 나중에는 또 자꾸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려면 3사람을 보내든가 그러지. 2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떠냐? 그러니까 한 놈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쳐들어온다를 택해야죠. 그래서 대비례이죠. 안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이러면서 안 쳐들어오는 줄 알고 내내 놀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서산대사가 가만히 보고 아이고 이런 한심한 나라 하면서 보고 어쨌든 결국 10만 대군을 양성할 것을 3번씩이나 고하였지만 왕이 듣지 않아서 몸소 승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 승병.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승병. 불교가 이 지구 안에 불교가 있는 것 가운데 승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승병을 일으킨 예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중국의 소림서도 불교 무술을 연마했을 뿐 우리처럼 승려가 나라를 구한 예는 없습니다. 걔들 만나면서 원숭이 거기서 뭐 원숭이 같은 무술도 하고 뭐 닭 같은 무술도 하고 별 지랄 같은 걸 다 하는데 우리처럼 나라 구한 적은 없어요. 지들끼리 그러다 말고. 영화는 찍더라고. 영화는. 영화 배우가 됐는지. 우리는 직접 막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마다 그 안에 승려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세요. 꼭 승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오죽 나라가 나라 같지 않으면 연불이나 하고 천당 극락 가야 할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예. 이제부터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는 목탁을 버리고 손에 칼을 잡으라. 만약 승려가 손에 칼을 잡는 것이 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절을 떠나라. 예, 그게 그 당시에 서산대사가 각 절마다 붙여놓은 명령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서산대사가 사명당 또 무슨 몇 명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또 무술을 했어요. 예. 불교가 이렇게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술 열심히 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술하고 해서 중국 무술하고 틀려요. 걔네들하고. 걔네들은 그 영화 촬영에 나오잖아. 우리도 아직까지 산에 가면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8만 대장경에 나오는 불교 불법보다 더 애절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산대사의 위에 말 같은 명언일 것입니다. 이 글 속에는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나라 사랑이 진하게 들어있는 그런 기세가 서려있는 말입니다. 세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동력입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IMF가 터졌댄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난의 행군이 터진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은 수동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 세상의 흐름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바로 능동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역이란, 능동력, 수동력 하는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주역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력의 세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헤쳐가는 그런 수평적 세계입니다. 이것저것 다 보이는 게 수평적 세계예요. 그러나 능동력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 도의 세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수직적 세계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과학은 수평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평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나 수직적 세계가 바로 이걸 도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직적 세계에서 현실에 나타나는 힘을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나오는 힘하고 틀려요. 아령 열심히 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건 수평적 세계의 힘이에요. 그러나 수직적 세계의 힘은 이렇게 먹고 섭취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꽂는 그런 수직적 세계의 힘을 기세라고 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여 기르는 힘을 수평적 세계의 힘이라고 한다면 기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세를 당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알렉산더 꼬마가, 알렉산더가 그때 5살 때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뭐 6살인지 모르겠지만, 꼬마가 어른들도 타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타겠다고 나섰을 때, 그 말이라는 게 어디서 명말하는 걸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사람이 타지 못하는 거예요. 1등 그 말 잘 타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내가 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왕이죠. 아버지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왕자인데 왕자가 그렇게 한번 경솔하게 나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또 꼬마가,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그 말값이 비싸요. 아마 요즘으로 하면 몇십억 할 겁니다. 그 정유라 타는 것도 뭐 몇십억이랬는데, 그 30억이랬는데, 그건 더 비쌀지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값을 내가 물겠습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알렉산더의 마음에는 이미 말을 제압할 수 있는 기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그림자에 놀라 발버둥 친 것을 발견한 것도 바로 기세를 통해서 말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말이 희한 걸 이것만 봤지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5살짜리 꼬마가, 제가 햇빛 때문에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홀딱 차니까 말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5살짜리 꼬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물론 친구 때문에 죽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죽었지만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노인네 때 한 게 아니에요. 10대 때 했어, 10대 때. 예.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게 기세를 갖추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능동력을 통해 세상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 지도자는 다른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신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는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손자병법 강의를 통해 능동력을 터득한 사람이 많이 나와 지구를 잘 지키고 보다 아름답게 발전시켜 드넓은 세상을 우리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 기운이 매우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요. 강해서 모두가 다 강한 기운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도 태어났고 여러분도 태어났고 다 우린 강해요. 강한 것 가운데 더 강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인 거지 하여튼 다 강해요. 그래서 더욱 강한 기세를 갖춘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당파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밤낮 지들끼리 싸워요. 나라는 요만해.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들끼리 밤낮 싸워요. 지금도 봐요. 밤낮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또 남북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우리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 지구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한다 해도 이 주변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참견할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소련은 소련,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시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와 같은 실정을 알아서 우리 모두는 임전태세를 갖추고 외부 세력에 대응해야 하며 또 이와 같은 안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임전태세로 모든 사항을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임기응변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대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